가정에서 어린이의 구강건강관리법. 양치는 하루에 2회 보호자가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2회 따로 해주는 것이 좋으며 언제까지인지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략 미취학 어린이 혹은 혼자 양치를 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2회 따로 양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양치 자세. 서서 양치를 하기 어려운 어린이. 아직 너무 어린 아이나 양치를 시킬 때 협조가 극히 좋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서서 양치를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양치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편한 자세가 아닌 보호자가 편한 자세로 양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 2명이 협동하여 양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이 아이를 안고 다른 보호자의 무릎에 눕혀주며 아이의 손을 잡고 행동을 제어합니다. 다른 보호자는 머리 위에서 눕힌 상태로 양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해줍니다. 서서 양치를 할 수 있는 어린이. 서서 양치를 할 수 있다면 아이의 앞에서 양치를 해주는 것보다는 옆에서 해주는 것이 편합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다음과 같이 헤드락을 거는 것과 같은 자세로 왼팔로 아이의 입을 벌리며 머리를 붙잡고 오른편에서 입을 쳐다보며 양치를 해줍니다. 아이들은 하기 싫어할 수 있지만 붙잡고 적응을 시켜야 합니다. 양치 방법. 여러 양치 방법이 있지만 2가지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보호자나 어린이 둘 다 양치에 익숙하지 않고 아이의 협조가 너무 좋지 않아 양치를 빠르게 끝내야 하는 경우 묘원법이 좋습니다. 또는 아이도 익숙해졌으며 보호자도 양치시켜주는 것이 편안해진 경우 변형 바스법이 매우 효과적인 양치 방법입니다. 묘원법. 아이가 어리거나 협조가 되지 않을 때 빠르게 양치를 끝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씹는 면은 어렵지 않게 빡빡 닦아주면 되고 앞면을 닦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묘원법은 위아래 치아를 담은 상태에서 치아면에 큰 원을 그리듯 칫솔모를 둥글게 돌려가며 위아래 치아의 앞면과 치아 및 잇몸을 동시에 닦는 방법입니다. 칫솔질 방법이 비교적 쉬워서 칫솔질이 익숙지 않은 어린이도 쉽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해주기에도 아주 편안하고 쉽습니다. 다만 치아 사이면이 잘 닦이지 않으며 혀쪽 양치를 이 방법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묘원법을 사용해야 하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치아 사이 컨택트이 긴밀하다면 치실을 따로 사용해주는 것이 좋으며 혀쪽은 거즈나 가제 수건을 손가락에 말아서 박박 문질러가며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앞면도 해주면 좋습니다. 변형 바스법. 씹는 면은 마찬가지로 빡빡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바스법은 잇몸 쪽의 치태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치를 열심히 하지만 잇몸 쪽의 치태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잇몸 쪽을 닦을 때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도 양치를 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통증을 줄이면서도 잇몸 쪽의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바스법이 유리합니다. 다만 바스법은 치아 사이나 오히려 치아면을 닦기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므로 바스법에 회전법을 추가한 변형 바스법을 추천합니다. 칫솔 단면을 잇몸 쪽으로 얹고 치아의 장축과 45도 각도로 위치시킵니다. 이때 칫솔의 일부분은 잇몸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하고 일부분은 치아면에 위치시킵니다. 그 후 칫솔모가 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압력으로 잇몸 쪽에 들어간 칫솔 부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전후로 진동시킵니다. 짧은 전후 진동은 잇몸에 치은 열구 내로 칫솔모 일부가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잇몸 안쪽과 잇몸의 치태,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는 데 용이합니다. 혀 쪽도 마찬가지로 위치시킵니다.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진동을 주면서 잇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통증 없이 잇몸 쪽을 아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짧고 약한 진동 후에 칫솔을 씹는 면 방향으로 살짝 누르면서 반원을 그리듯 회전시키는 회전법을 추가합니다. 익숙해지면 치아 사이까지 효율적인 치태를 관리할 수 있지만 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할 때 아이가 아파해요. 양치할 때 아이가 아파하는 경우는 대부분 횡마법에서 발생합니다. 횡마법은 칫솔을 앞면이나 뒷면에 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순소대와 협소대입니다. 순소대나 협소대 등은 나이를 먹으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대부분 양치할 때 소대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입이 충분히 커지지 않아 양치 시 소대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를 횡마법으로 옆으로 긁어버리면 상당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양치할 때마다 아이가 아파한다면 물론 양치를 하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해주는 양치가 아이를 진짜 아프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대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존재하므로 계속 아프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위 소대가 괜찮은지 상처가 있거나 혹은 헐어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 칫솔의 사용. 전동 칫솔은 일반 칫솔의 사용에 비해 유의미한 치태 감소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이는 본인이 했을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아이들의 양치는 본인이 하기보다는 보호자가 이해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동 칫솔이 엄청난 강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양치를 해줄 때 전동 칫솔의 사용이 편리하다면 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도 묘안법이나 변형 바스법으로 양치시켜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동 칫솔은 치아 사이면 치태 제거에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치실을 꼭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칫솔질로 인해 생기는 문제,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변형 바스법의 경우 숙련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짧은 진동은 잇몸에 상처를 유발하지 않으며 잇몸 마사지처럼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잇몸이나 소대에 상처가 나는 경우 급하게 횡마법으로 앞면을 쭉쭉 닦아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변형 바스법은 치아 1~2개를 타겟으로 옆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회전법의 묘미로 쓸어올리고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잇몸에 상처는 잘 나지 않으나 양치 후반부 마음이 급해져 횡마법으로 옆으로 막 닦아버리면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잇몸 상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물고 좋아지니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궤양이 생기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치아 마모.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칫솔로 이 정도 세기로 칫솔질 하는 경우 치아 마모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치할 정도로 치아가 마모가 금방 일어날 정도라면 이미 그 치아는 다 닳아져 없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잇몸 쪽 치아가 패여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서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며 성인의 경우에도 양치 때문은 아니고 이갈이나 이악물기, 외상성 교합 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양치를 하는 시기. 초등학교에 갔다고 무조건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1회 정도는 보호자가 점검하고 칫솔질을 따로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본인이 양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이나 유치원에서도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본인이 양치하는 것을 권유하는데 이것은 치아 건강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절충안은 본인이 여러 번 양치를 하더라도 하루에 딱 2번은 보호자가 해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양치를 하면서 자립심은 고취시켜주고 구강 건강을 위해서 하루 2번만 보호자가 해주시면 아이의 자립심과 구강 건강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치약은 불소 치약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치약을 삼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상 기준은 치약을 잘 뱉어내는 아이들은 불소 치약으로 편하게 양치를 하면 되고 치약을 잘 뱉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2번 쌀알 정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대략 36개월 전의 아이들은 치약을 잘 뱉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뱉어낸다 해도 일정 부분 삼키면서 뱉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에 2번 보호자가 양치를 해줄 때만 불소 치약을 쌀알 정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나 집에서나 본인이 양치를 해야 하는 경우 치약을 삼키는 빈도가 훨씬 높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6개월 이후의 어린이들은 훈련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치약을 삼키지 않고 잘 뱉어냅니다. 이런 경우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불소 치약을 편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나이는 있지만 치약을 잘 뱉어내지 못하는 경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약은 일정 부분 삼켜도 무방하며 많이들 걱정하시는 불소증은 최근 국내에서 보고되는 바는 없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양치 후에 거즈나 가재 수건 등으로 한번 흘러서 닦아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치과의사가 말하는 불소 치약은 고불소 치약입니다. 고불소는 불소의 함유량이 600ppm 이상인 치약이고 불소 함량이 800ppm 이상일 때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용 치약 중 고불소 또는 성인 치약은 1000ppm 정도의 불소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치약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 어른 치약 또는 어린이용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린이들 중 치아에 착색을 가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착색은 충치와 무관하나 간혹 심한 착색의 경우 충치처럼 보여 제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착색을 제거하거나 착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성인 치약을 사용하며 조금 더 딱딱한 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인 치약에는 어린이 치약과는 다르게 세제와 연마제가 더 함유되어 있기에 착색의 제거에 용이하며 어린이용 칫솔은 기본적으로 부드럽기에 굳이 더 부드러운 것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실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앞니가 벌어져 있거나 어금니가 다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어금니가 나왔더라도 그 앞에 치아와 사이면이 벌어져 있어서 이솔질로 충분히 양치가 된다면 치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앞니가 바싹 붙어 있는 경우 치실 사용이 필요하며 어금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더 이동하여 앞에 어금니와 타이트 컨택트가 이루어지는 경우 치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치실은 넣고 바로 빼는 것이 아닌 깊숙이 넣은 상태로 한쪽 면을 쓸어 올리고 다시 깊숙이 넣어 반대쪽 면을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단, 치간 칫솔은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간 칫솔은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잇몸에 상처가 나는 등 좋지 않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을 혼동하지 않고 치실을 사용하세요. 치실 사용은 복잡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보호자가 해주셔야 합니다.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 형태의 치실, 2치실 손잡이가 포함된 치실, 3치실 고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치실은 양손 손가락으로 고정한 후 치간 사이에 톱질하듯이 넣어주면 됩니다. 치간 사이가 너무 긴밀하거나 크라운이 되어 있거나 떼어져 있는 경우 치실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힘을 주어 밀어 넣으려 하지 말고 툭질하듯이 슥슥 볼 쪽과 혀 쪽으로 반복하면서 살짝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됩니다. 치실 손잡이가 포함된 치실은 일반적인 치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치실은 시중에 어린이용으로 판매되지만 보호자가 양치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일반적인 치실과 동일합니다. 치실고리는 교정치료 중이거나 교정치료 후 유지 단계에서 브릿지 등 치간 사이가 붙어 있어 치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구강세정제. 구강세정제는 크게 상용 양치액과 치료용 양치액 두 부류로 나뉩니다. 상용 양치액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시판되는 제품들입니다. 성인용 가그린의 경우에는 알코올이 용매로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27%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위험하며 특히 23세 어린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판되는 어린이용 양치액의 경우 삼켰을 때 위험한 것은 없으나 보고된 바에 의하면 충치 예방에 유의할 만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치료용 양치액은 클로르헥시딘 또는 리스테린으로 대표되는데 항생제를 함유하고 있거나 알코올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구강 건조증이나 좋지 않은 세균 과활성이 보고되었으니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특히 사용을 주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짧은 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